안녕하십니까? 김재련의 엑스파일 변호사 김재련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피해자 제 책에 들어있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고 대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직장을 찾고 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됐는데요. 면접을 봤던 당일날 이 회사의 대표가 너 되게 마음에 든다, 똑똑하다, 뽑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디 잠깐 볼일을 보러 갔는데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해자가 얼떨결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똑똑하다 그러고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복잡한 생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차를 타고 가해자가 볼일 보는 곳에 따라갔었는데요. 가해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한 다음에 피해자에게 같이 밥을 먹자라고 하면서 특급 호텔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호텔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와인을 시켜서 먹게 되는데요. 와인바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유학생활도 했고 외국어도 잘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너는 채용 확정이다 라고 해서 아예 채용이 됐다라는 거를 면접 본 당일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해자로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피해자가 감사하다라고 했고 가해자가 취업을 축하한다, 언제부터 출근해라 라고 하면서 와인을 계속 시켜서 같이 먹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 다음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은 아주 허름한 모텔 안에서 본인이 가해자와 함께 있는 장면, 이것이 이제 그 다음 피해자가 기억하는 장면이거든요. 피해자가 너무 놀랐고 옷을 챙겨 입고 그 허름한 모텔을 나왔는데 가해자가 따라 나와서 아침 일찍이니까 해장국을 먹으러 가자, 식당에 가자 라고 해서 피해자가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해자를 따라서 식당에 가서 해장국을 먹고, 그리고 가해자가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물론 그 차 안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는 피해자는 하지 않았죠. 집에 와서 피해자는 사실상 공황 가까운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가해자하고 본인이 모텔에서 같이 있었던 것인지, 그 모텔까지는 같이 간 것인지 가해자가 끌고 간 것인지 아무 기억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거의 멘붕 상태였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이런 상태로 몇 주가 지났는데 피해자가 임신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해자하고의 성관계로 인해서 임신이 됐던 것이죠. 그제서야 피해자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너무 황당한 일이죠. 아니, 만취 상태에서 본인이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는데 무혐의인 거잖아요. 무혐의라고 하는 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의미잖아요. 결국 임신한 사실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상으로 드러난 것이니까 결국 합의하에 성관계라는 이야기고, 피해자가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을 그때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사건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중앙지검의 담당 검사님이 지정이 됐는데 가해자의 형하고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다, 이렇게 막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무슨 이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도 아니고 권력형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안심을 시켰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때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은 부모님이 의심했던 게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면서 수사 미진이다, 어떻게 송치된 때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검사가 피해자의 이야기도 피해자의 진술도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나, 수사 미진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결국은 수사 제기가 됐거든요. 수사가 제기되면 다시 이 사건이 원점에 돌아가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성폭력이 발생했던 장소가 어디인지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을 찾아야 했던 이유는 경찰이 검찰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송치 이유서에 보면 특급 호텔에서 와인을 마시고, 그 특급 호텔이 있던 곳이 언덕 위인데 피해자가 그 경사진 도로를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볼 때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제가 그때 의견서를 통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기억은 못하지만 자기 집을 걸어서 가서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블랙아웃이 돼도 본인이 혼자서 보행을 하고 뭐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집에 가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즉 자기 발로 걸어가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블랙아웃이 된 상태여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걸어갔다는 이유로, 특히 경사가 진 길을 걸어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강조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정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특급 호텔에서 식사도 했고 술도 마셨는데 그러면 그 특급 호텔에 투숙을 하면 되잖아요. 가해자가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를 나와서 다른 곳을 갔다?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하고 일단은 그 호텔부터 가서 확인을 하고 결국 투숙했던 모텔이 그 호텔 근처일 테니까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추운 겨울 날씨였는데요. 강남역에서 제가 피해자하고 그 특급 호텔에 가서 일단은 호텔 안에 있는 CCTV가 보존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했거든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라고 하면 휘청거리는 모습이 CCTV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호텔 매니저 이야기로는 그 호텔에서는 용량이 크지만 3개월 단위로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이미 사건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CCTV 영상은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 사건이 처음에 피해자가 고소했을 때 만약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CCTV를 확보했다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일단은 제가 피해자하고 그 특급 호텔을 나와서 그 주변 가까운 반경에서부터 점점 넓혀가서 모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해서 저희가 2시간 가까이 모텔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피해자의 기억에 부합하는 모텔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모텔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피해자하고 그 특급 호텔에 있는 언덕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거든요. 강남역 있는 쪽으로. 그런데 언덕을 거의 내려온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떤 그 모텔을 보더니만 변호사님 여기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텔을 봤는데 정말 60년대 70년대 어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허름한 작은 모텔이었어요. 일단은 피해자가 거기가 맞는 것 같아라고 해서 실내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카운터에 연세가 많으신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길래 제가 몇 달 전에 만취 상태에서 여기 왔던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을 기억하겠냐? 그때 여기 근무하셨던 분이냐? 라고 했더니 본인이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자기 말고는 다른 직원이 없다라고 아주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여성분을 본 기억이 있냐 그랬더니 굉장히 퉁명스럽게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데 내가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겠냐? 라면서 귀찮은 듯이 얼른 나가라 라는 취지로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텔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낡은 모텔이어서 엘리베이터가 없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좁고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그 좁고 가파른 계단을 보는 순간 제가 든 생각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이 가파른 계단을 스스로 걸어서 올라가기가 참 어려웠겠구나. 피해자의 기억으로 이 모텔이 맞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모텔이라고 주장했을 때 가해자는 필시 거 봐라 이렇게 가파른 계단인데 이 사람이 맨정신이니까 나랑 같이 걸어서 2층으로 올라갔지 라는 주장을 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어찌되었거나 검사님께 그 모텔의 현장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검사님이 그 현장 검증을 나왔거든요. 현장 검증을 하는 날에 저랑 피해자랑 먼저 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검사님이랑 수사관이 왔고 거의 같은 시간대에 가해자도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한 이후에 가해자를 그날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 모텔 입구 부분에 우리 라바콘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세워두는 플라스틱 콘이 있는데 그걸 그 가해자를 향해서 냅다 걷어차면서 욕설을 했어요. 걷어찬 라바콘이 가해자한테 맞지 않고
검사님하고 함께 온 수사관한테 맞았거든요. 그때 수사관님이 피해자를 보면서 어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 제가 그 수사관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은 수사관님이 얼마나 피해자가 화가 나 있는지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검사님도 그 장면을 물끄러미 보시던 그 장면이 저한테는 기억이 남아 있는데 검사님도 그 장면을 보시면서 피해자가 굉장히 분노한 상태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쨌거나 검사님이 현장 검증을 가셨고 모텔 안에 들어가서 카운터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중앙지검에서 나온 검사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사건 발생 당일에 왔던 거 기억하는지, 이제 가해자까지 왔으니까 이 가해자하고 이 피해자가 여기 위 그 계단 올라갔던 걸 기억하는지 이런 걸 물어봤는데 아주머니가 저한테는 하지 않았던 얘기를 검사님께 한 게 있습니다. 취한 상태여서 굉장히 어렵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계단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가해자가 내려와서 여성분 스타킹이 다 올이 나갔기 때문에 새 스타킹을 하나 사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모텔에서 내려오면서 또는 이 허름한 모텔에 와서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에 넘어지거나 쓰다거리거나 하면서 스타킹이 올이 다 나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라는 팩트에 대한 정황 증거가 조금 더 확보가 된 셈이었거든요. 이런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결국은 검사님께서 저희의 대질 요청을 받아주셨고 중앙지검에서 대질 조사를 했는데 가해자가 그 사건과 관련해서 거짓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님이 계속 추궁을 하셨어요. 하부야의 성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호텔에서 나와서 그 허름한 모텔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피해자의 스타킹이 올이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하고 결국은 검사님께서 대질 조사를 하는 자리에서 가해자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하게 되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제서야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더라고요.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고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서 내려가던 중에 피해자가 만취 상태임을 이용해서 본인이 이런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그 허름한 모텔에 갔고 피해자가 그 계단 올라가고 할 때 넘어지고 하면서 스타킹이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피해자가 의심하게 하는 그런 증거가 될까봐 스타킹을 사달라고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 결국 이런 사실을 자백을 해서 가해자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니까 고소하더라도 혐의 인정되기가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면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길은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자가 희미하지만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단서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찾고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장소를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종합해서 범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어렵기는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은 곳곳에 숨어 있는 정황 증거들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하고 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는 것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변호사 김재련입니다. 감사합니다.